백만장자가 청소부인 척하다 약혼자 가족에게 당한 일. 김지연은 고급 펜트하우스를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다. 디자이너 정장 차림으로 성공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하지만 몇 분 후면 이 모습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지연은 한숨을 쉬며 가방을 들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혁신기술 솔루션즈 본사가 있는 40층 높이의 고층 빌딩을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과거로 어머니의 기억 속으로 돌아갔다. 굳은 살 박인 손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박영숙. 그녀는 지연의 삶의 버팀목이었다. 매일 밤 부자들의 집에서 긴 청소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딸을 안아주며 속삭였다. 우리 딸, 넌 내가 꿈꾸지 못한 더 먼 곳까지 갈 거야. 그 말은 지연의 신조가 되어 끝없는 공부의 밤, 힘들게 얻은 장학금, 그리고 마침내 기업 세계의 정상에 오르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제 35세의 지연은 국내 최고 기술 기업 중 하나의 CEO가 되었다. 엘리베이터 소리에 현실로 돌아온 지연은 지하 주차장으로 나왔다. 운전기사가 고급 검은색 세단 옆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운전기사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정 기사님. 지연이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오늘은 운전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택시를 타고 가겠습니다. 운전기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지연은 주차장 출구로 걸어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가 하려는 일은 위험하고 어쩌면 미친 짓일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느꼈다. 택시를 잡아 도시 외곽의 주소를 말했다. 가는 동안 전화기를 꺼내 6개월 동안 사귀어온 남자친구 이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지금 가고 있어요. 당신 가족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대돼요. 사랑해요. 전화기를 넣고 눈을 감았다. 잠시 의심이 들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때로는 진실을 보기 위해 밑에서 올려다봐야 할 때도 있단다. 우리 딸. 택시가 소박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다. 지연은 요금을 지불하고 건물로 들어갔다. 3층에서 잠시 후 문을 두드렸다. 나이든 친절한 모습의 여성이 문을 열었다. 지연아, 어서 와. 감사합니다, 김 여사님. 지연이 작은 아파트로 들어서며 말했다. 김 여사는 지연의 어머니의 친구였고 가사 도우미로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이제 은퇴한 그녀는 지연의 이 위험한 계획의 비밀 조력자가 되었다. 정말 이렇게 하겠니, 얘야? 김 여사가 문을 닫으며 물었다. 지연은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을 알아야 해요, 김 여사님. 준호와 그의 가족이 겉모습 너머를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김 여사는 체념의 한숨을 쉬며 그녀를 침실로 안내했다. 침대 위에는 지연의 어머니가 입었던 것과 똑같은 청소부 유니폼이 놓여 있었다. 지연은 옷을 벗기 시작했다. 디자이너 정장과 비싼 보석을 벗을 때마다 현재의 정체성 한 겹을 벗어내는 것 같았다. 유니폼을 입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졌다. 잠시 거울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그녀는 속삭였다.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엄마의 기억과 가르침을 기리기 위해서 김 여사가 회색 가발과 두꺼운 테의 안경을 들고 들어왔다. 능숙하게 지연의 얼굴을 변화시켰고 화장으로 미세한 주름까지 만들어냈다. 완성됐을 때 지연은 자신을 거리 알아볼 수 없었다. 혁신기술 솔루션즈의 CEO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머니의 동료였을 법한 여성이 서 있었다. 기억해, 김 여사가 낡은 가방을 건네며 말했다. 당신의 이름은 박순자예요. 50세이고 평생 청소 일을 해왔어요. 조심해요, 얘야. 지연은 나이든 여성을 안아주며 그녀의 도움과 이해에 묵묵히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한번 보고 아파트를 나섰다. 거리에서 다시 택시를 잡았다. 이번에는 이 가문의 저택 주소를 말하자 운전사가 놀라움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택시가 도시를 가로질러 가는 동안 지연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비싼 향수 대신 값싼 세제 냄새가 나는 것이 순간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엄마. 그녀는 생각했다. 엄마를 위해, 나를 위해, 그리고 일 때문에 깔보였던 모든 여성들을 위해서 택시가 준호가 사는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다. 양쪽으로 웅장한 저택들이 늘어서 있었고 하나같이 화려했다. 마침내 차가 쇠로 만든 정교한 대문 앞에서 멈췄다. 지연은 요금을 지불하고 운전사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무시한 채 내렸다. 그녀 앞에 이 가문의 저택이 우뚝 서 있었다. 하얀 기둥과 완벽하게 손질된 정원이 있는 3층짜리 웅장한 건물이었다. 지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낡은 가방을 방패 삼아 꼭 쥐었다. 단호한 발걸음으로 대문 옆 인터폰으로 다가가 버튼을 눌렀다. 이 가문 저택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성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지연이 말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놀랐다. 박순자라고 합니다. 새로 오는 청소 도우미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네, 들어오세요. 대문이 전기 소리와 함께 열렸고 지연은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었다. 현관으로 향하는 자갈길을 걸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자, 시작이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막이 올랐어. 지연은 이 가문의 웅장한 정문 앞에 서서 잠시 주저했다.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문이 열렸고 중년의 우아한 자태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 나타났다. 그래, 새로 온 사람이군요. 여성이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난 이 집의 안주인 한미영이에요. 지연은 고개를 약간 숙이며 순종적인 자세를 취했다. 평소에 그녀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 여사님. 박순자라고 합니다. 미영은 손을 휘 저으며 무시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미영을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서며 지연은 주변의 호화로움에 놀랐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진품 예술 작품들, 골동품 가구들이 곳곳을 장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아름다움 아래에는 지연의 피를 얼어붙게 하는 차가움이 느껴졌다. 잘 들으세요. 미영이 갑자기 돌아서며 말을 시작했다. 이 집에는 매우 높은 기준이 있어요. 모든 일에 완벽을 기대합니다. 실수 한 번이라도 하면 즉시 길거리로 쫓겨날 거예요. 알겠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참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예상했던 태도였지만 직접 경험하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좋아요. 미영이 계속했다. 윤희가 당신의 인물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눈은 일에만 집중하고 귀는 닫아두세요.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집에 머물러야 해요. 마치 소환된 것처럼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복도에 나타났다. 그녀의 유니폼은 지연의 것과 비슷했지만 더 잘 관리된 것 같았고 새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윤희야, 박. 순자에게 그녀의 인물을 보여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확실히 이해시켜. 미영이 명령했다. 윤희는 지연에게 동정 어린 눈길을 보냈다. 저를 따라오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택을 둘러보는 동안 윤희는 지연에게 일과와 이 가문의 기대사항을 설명했다. 지연은 주의 깊게 듣고 있었지만 단순히 자신의 책임만이 아니라 집안의 분위기와 역학관계도 파악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여기가 준호 도련님의 방이에요. 윤희가 2층의 한문 앞에서 멈추며 말했다. 한 여사님의 아들이세요. 그는 다른 가족들과는 조금 달라요. 지연은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어떤 점에서 다르신가요? 그녀는 무심한 척 물었다. 윤희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친절하세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해주세요. 심지어 우리 같은 직원들에게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한 여사님은 그가 직원들과 너무 가까워지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지연은 숨을 멈추었다. 변장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웠다.
준호는 그들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윤희 씨, 그리고 당신이 새로 오신 분이군요. 맞죠?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네, 도련님. 박순자라고 합니다.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그냥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연은 그의 손을 잡았고 익숙한 따뜻함을 느꼈다. 잠시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그가 변장을 꿰뚫어 볼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준호는 그저 미소 지으며 그의 길을 갔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죠? 준호가 멀어지자 윤희가 속삭였다. 그는 다르세요. 하지만 익숙해지지 마세요. 이 집을 실제로 지배하는 건 한 여사님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저택을 둘러보았고 지연은 각 방을 청소하고 엿들은 대화를 통해 점점 더 깊이 겉모습과 비밀의 세계로 빠져들어갔다. 하루가 끝날 무렵 지연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친 채 그녀에게 배정된 작은 하인 방으로 물러났다. 문을 닫고 좁은 침대에 몸을 던지며 마침내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가방의 비밀칸에 숨겨둔 개인 휴대폰을 꺼냈다. 준호로부터 온 여러 개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녀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고 있었다. 목이 메인 채 그녀는 답장을 썼다. 미안해요, 여보. 회사에 긴급 상황이 생겼어요. 며칠 후에 도착할 거예요. 사랑해요. 휴대폰을 다시 넣으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의 지혜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가치가 있을까? 준호의 신뢰를 배신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미영의 경멸 어린 눈빛, 윤희의 경고를 떠올리며 그녀는 결심을 다졌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준호가 자란 세계와 그를 형성한 힘들을 이해해야 했다. 엄마,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진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조용한 기도와 함께 지연은 눈을 감았다. 다가올 날들이 그녀의 인생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 잠이 들었다. 지연에게 새벽은 너무 빨리 찾아왔다. 요란한 알람 소리에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는 어머니와 준호의 모습이 뒤섞여 있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이 작은 하인방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다 그녀의 상황의 현실이 다시 밀려왔다. 그녀는 빠르게 일어났다. 미영이 순자가 해뜨는 첫빛과 함께 일을 시작하기를 기대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유니폼을 입고 변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지연은 또 하루의 관찰과 발견을 위해 정신적으로 준비했다. 방을 나서자 복도에서 윤희를 만났다. 젊은 여성은 그녀에게 지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순자씨, 잘 주무셨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함께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향하면서 지연은 윤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주목했다. 모든 필요한 것을 미리 예측하는 듯했다.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 봐요. 그렇죠? 지연이 대화를 시작하며 물었다. 윤희는 계란을 휘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거의 5년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시작했죠. 지연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슬픔의 기색을 감지했다. 가족은요? 대학은 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윤희는 눈에 띄게 긴장했다.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돈이 필요했죠. 한 여사님이 이 일자리를 제안하셨고, 글쎄요, 여기 있게 됐네요. 지연이 더 물어보려는 찰나, 부엌 문이 갑자기 열렸다. 미영이 들어와 주변을 날카롭게 살폈다. 아침 식사 준비는 됐나요? 준호가 오늘 아침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으면 안 돼요. 미영이 쏘아붙였다. 네, 여사님. 5분 안에 준비됩니다. 윤희가 재빨리 대답했다. 미영은 지연 쪽으로 돌아섰다. 당신, 순자. 오늘은 서재를 청소하세요. 조심히 해요. 중요한 서류들이 있으니까. 지연은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재는 귀중한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서재로 향하는 길에 지연은 복도에서 준호와 마주쳤다. 그가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순자씨, 모든 게 만족스러우신가요?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했다. 네, 도련님. 모두가 매우 친절합니다. 준호는 약간 눈살을 찌푸렸다. 부탁드려요.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불필요한 격식은 싫어해요. 그 순간 미영이 그들 뒤에 나타났다. 준호야, 여보. 아침 식사 준비됐어. 회의에 늦지 않도록 해. 준호의 미소가 사라졌다. 알겠어요, 어머니. 지금 가요. 지연은 그들의 상호작용을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미영이 준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 밑에 깔린 긴장감도 느껴졌다. 서재에 들어선 지연은 꼼꼼히 청소하기 시작했다. 모든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녀의 눈은 책상 위의 액자에 멈췄다. 그 안에는 더 젊은 준호가 미영이 아닌 다른 여성과 함께 웃고 있었다. 아버지일 거야, 지연은 생각했다. 준호는 아버지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고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만 했다. 책상 근처를 청소하던 중 서류 아래에 반쯤 숨겨진 봉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최진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연은 준호가 사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지만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다. 갑자기 서재 문이 열렸다. 지연은 빠르게 몸을 돌렸다. 들키지 않았기를 바라며. 미영도 준호도 아닌 그녀가 본 적 없는 젊은 남자였다. 아, 죄송합니다. 청소 중인 줄 몰랐네요. 남자가 말했다. 그의 시선이 지연을 위아래로 훑었다. 괜찮습니다, 도련님. 곧 끝나갑니다. 지연이 공손한 자세를 취하며 대답했다. 남자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당신이 새로 온 직원이군요. 난 진우예요. 준호의 사촌. 지연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진우의 눈빛에 그녀를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우 도련님. 저는 순자입니다. 진우가 책상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은 계속 지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순자. 예쁜 여자에게 어울리는 예쁜 이름이군요. 지연은 긴장했다. 원치 않는 관심에 불편함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도련님. 실례지만 일을 마저 해야 해서요. 진우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가지 않았다. 물론이죠. 방해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자주 마주칠 거라고 확신해요. 진우가 마침내 방을 나갔을 때 지연은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그 남자에게서 그녀를 깊이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별다른 사건 없이 흘러갔지만 지연은 이 집에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림자가 더 깊어 보이고 속삭임이 더 위협적으로 들렸다.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지연은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되새겼다. 어머니의 조종에 갇힌 준호,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에 체념한 윤희, 그리고 이제 이 복잡한 퍼즐의 새로운 조각인 진우까지. 엄마,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기도를 되뇌이며 지연은 잠이 들었다. 다음 날이 그녀의 결심과 마음을 시험할 사건들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였다. 이 가문 저택에서의 지연의 나흘째 아침은 음산하고 비 오는 날씨와 함께 밝아왔다. 마치 날씨가 집안에 점점 고조되는 긴장감을 반영하는 듯했다. 아침 일과를 준비하며 지연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의 첫 임무는 거실 청소였다. 미영이 자주 친구들과 차를 마시는 곳이었다. 값비싼 장식품들의 먼지를 털어내는 동안 지연은 가까워지는 목소리를 들었다. 빠르게 그녀는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미영이 방으로 들어왔고 바로 뒤에 진우가 따라왔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의 긴장감은 뚜렷했다. 진우야, 더 시간이 필요해. 진우가 애원하듯 말했다. 투자가 결실을 맺을 거예요. 약속드립니다. 미영이 경멸적으로 코웃음을 쳤다.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거야, 진우. 준호가 그 여자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만약 우리가 해온 일을 알게 된다면. 지연은 숨을 참았다. 그들이 말하는 여자가 자신인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진우가 단언했다. 제가 준호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잖아요. 게다가 새로운 하녀가 있으니 집안에 추가적인 눈과 귀가 생긴 셈이죠. 지연의 심장이 떨렸다. 그들이 그녀를 의심하고 있는 걸까?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미영이 계속했다. 그 여자, 순자. 뭔가 익숙한 게 있어. 진우가 살짝 웃었다. 순모, 하녀들은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녀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이 준호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걸 설득하는 데 집중하세요. 지연은 신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이것이 미영과 진우의 계획이었구나. 그녀를 준호와 갈라놓으려는 것. 하지만 왜?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시도는 했어. 미영이 좌절감을 내비치며 말했다. 백씨 집안 딸과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지 얘기해줬지. 우리 회사들의 합병을 상상해봐. 하지만 준호는 고집이 세. 그는 사랑에 빠졌다. 때. 사랑은 약점이에요. 순모, 진우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 약점은 이용할 수 있죠. 저에게 맡기세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지연이 그들이 떠났다고 확신했을 때 그녀는 숨겨진 곳에서 나왔다. 그녀의 마음은 방금 들은 내용으로 가득했다. 미영과 진우는 그녀뿐만 아니라 준호에 대해서도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리고 투자와 준호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에 관한 뭔가가 더 있었다. 그녀가 일을 계속하는 동안 지연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준호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고 경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자신의 속임수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가 용서해줄까? 그녀의 고민은 그날 오후 정원에서 준호와 마주쳤을 때 더욱 심해졌다. 그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도련님? 지연이 물었다. 순간 자신의 역할을 잊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에 놀란 듯 쳐다보았다. 괜찮아요, 순자씨. 그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의 어조에 뭔가가 있어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옆에 앉았다.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말하는 게 도움이 돼요. 준호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를 신뢰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느낀 적 있나요?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처럼요. 지연은 가슴이 아파옴을 느꼈다. 네,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런 적 있어요. 한 여자가 있어요. 준호가 속삭이듯 말을 이었다. 지연이라고요. 그녀는 나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요. 하지만 어머니, 우리 가족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죠. 지연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참으려 애썼다. 그럼 도련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준호가 그녀를 바라보았고 순간 지연은 그가 자신을 알아본 것은 아닌지 두려워졌다.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사랑할 자유, 살아갈 자유,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자유 말이에요. 지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집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야. 어디 있니? 준호는 재빨리 일어섰다.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순자씨, 당신은 우리가 고용했던 다른 하인들과는 달라요. 그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지연은 결심을 굳혔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준호의 가족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 이상의 문제였다.
이제는 그를 둘러싼 조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가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했다. 그날 밤 자신의 작은 방의 고독 속에서 지연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이 가문의 비밀을 밝혀낼 것이다. 하지만 준호를 보호하고 그에게 가족에 맞설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했다. 엄마,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기도를 되뇌이며 지연은 잠이 들었다. 다음 날이 이 가문의 토대를 흔들고 그녀의 인생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폭로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였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새로운 결의로 가득 차 깨어났다. 그녀는 매 행동이 이제부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침 일과를 수행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미영과 진우의 음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준호에게 자신의 정체를 즉시 밝히지 않고도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기회는 그날 오후에 찾아왔다. 미영이 사교 모임에 나가고 준호는 회사에 있을 때였다. 지연은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그녀가 하려는 일이 가정부의 역할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녀의 눈은 불사조 프로젝트라고 표시된 폴더에 멈췄다. 그것을 열자 그네의 심장이 뛰었다. 안에는 의심스러운 투자와 불법에 가까운 금융 거래들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들이 있었다. 미영과 진우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고 천문학적인 금액들도 함께였다. 그래서 이게 그들이 숨기고 있던 거구나. 지연은 혼잣말을 했다. 갑자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가장 중요해 보이는 문서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다. 막 끝내려는 순간 서재 문이 열렸다. 지연은 돌아섰다. 미영이나 진우일 거라 예상했지만 그녀의 공포스러움을 더하는 것은 문간에 서 있는 준호였다. 그의 표정은 혼란과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순자 씨.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지연은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준호 씨, 그녀가 시작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당신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요. 준호의 얼굴에 혼란이 깊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손으로 가발과 안경을 벗기 시작했다. 제 이름은 순자가 아니에요. 저예요. 준호 씨, 지연이에요.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다. 준호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혼란, 불신, 고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노. 지연. 어떻게? 왜? 준호는 말을 더듬으며 한 발짝 물러섰다. 지연은 그에게 한 발짝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는 애원하는 빛이 있었다. 준호 씨, 제발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당신 가족에 대해, 어머니와 진우에 대해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위험하고 아마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어요. 준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당신은 이 모든 시간 동안 나를 속여왔던 거예요? 가정부로 변장해서 우리 가족을 감시했다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연이 간청했다. 제가 한 일이 뭔가 잘못됐다는 의심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맞았어요. 맞았다고요? 준호가 쏘아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가득했다. 그래서 어떤 진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지연 씨?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이렇게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거요. 지연은 준호의 모든 말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다. 준호 씨, 제발 들어보세요. 제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당신의 어머니와 진우는 우리 가족을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준호가 소리를 높이며 말을 잘랐다. 이건 당신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난 당신을 믿었어요. 지연씨, 내 마음을 열었고, 내 두려움과 꿈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나를 가지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지연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당신을 가지고 논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눈 모든 것, 우리가 공유한 모든 것은 진실이었어요.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은 진실이에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진실이라고요? 지금 당신이 하는 말 중에 어떻게 하나라도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준호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모든 걸 설명할게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준호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갈등이 역력했다. 마침내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가세요. 지금 당장. 지연은 겨우 변장을 다시 할 시간이 있었고 문이 열리며 미영이 나타났다. 준호야, 벌써 돌아왔니? 미영이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아들과 가정부 사이를 오갔다. 무슨 일 있니? 준호는 재빨리 태세를 전환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순자 씨에게 제 방을 청소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어요. 미영은 눈을 좁혔다. 그녀의 시선이 지연에게 고정되었다. 알겠어. 순자, 이만 가봐요. 지연은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대가를 아직 가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하인 방에서 짐을 꾸리면서 지연은 그날의 사건들을 되새겼다. 그녀는 이 가문의 진실을 밝히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렸다. 준호와의 관계였다. 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에 그네는 깜짝 놀랐다. 문을 열자 윤희와 마주쳤다. 떠나시는 거죠? 윤희가 말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다. 윤희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말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렇죠. 지연은 세상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네. 그녀는 조용히 인정했다. 그렇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윤희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당신의 비밀은 저와 함께 안전할 거예요. 지연은 젊은 여성에 대한 감사함이 밀려왔다. 고마워요. 윤희 씨, 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옳지 않은 일들이요. 조심하세요. 윤희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당신도 조심하세요. 한 여사님은 적으로 두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포옹을 나눈 후 윤희는 떠났고 지연은 자신의 생각과 두려움과 함께 남겨졌다. 다음 날 새벽, 지연은 조용히 이 가문의 저택을 빠져나왔다. 텅 빈 거리를 걸으며 그녀의 마음은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어두운 비밀들을 발견했고 미영과 진우 같은 사람들의 진정한 본성을 보았지만 윤희 같은 사람들의 선함도 경험했다. 그리고 준호에 대한 생각에 그녀의 가슴이 아파왔다. 그가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자 지연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이대로 끝낼 수 없었다. 진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녀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사랑을 위해서도 싸워야 했다.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지연은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졸린 목소리가 대답했다. 여보세요? 민지야, 지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도움이 필요해. 혁신기술 솔루션즈가 행동에 나설 때야. 이후 며칠 동안 지연은 숨 가쁘게 움직였다.
혁신기술 솔루션즈 사무실에서 그녀의 신뢰할 수 있는 팀과 함께 미연과 진우가 짜놓은 거짓과 조종의 망을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민지, 그녀의 개인 비서이자 신뢰하는 친구는 정보 수집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지연 씨, 민지가 어느 날 아침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이걸 봐야 해요. 지연은 민지가 건넨 서류를 살펴보며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이게 확실해. 민지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확실해요. 불사조 프로젝트는 단순한 의심스러운 투자가 아니에요. 대규모 자금 세탁 계획이에요. 그리고 최악은 준호 씨의 편파를 이용해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연은 내면에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준호를 속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그녀가 말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뭔가가 필요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민지가 덧붙였다. 목소리를 낮추며. 오늘 아침 익명의 전화가 왔어요. 이 가문 저택 내부에 누군가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지연의 심장이 뛰었다. 준호, 그녀가 물었다. 희망을 감히 품지 못하면서.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더 젊은 것 같았어요. 윤희, 지연이 중얼거렸다.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채 만남을 주선해. 하지만 최대한 조용히 그날 밤 도시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지연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윤희가 들어왔을 때 평소의 유니폼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고 있어서 지연은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이 말했다. 자리를 권하며. 윤희는 존경과 책망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게 진짜 김지연이군요. 유명한 CEO, 지연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희 씨,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윤희가 말을 끊었다. 저에게 빚진 건 없어요. 사실, 제가 당신에게 뭔가 빚진 것 같아요.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한 여사님의 책상에서 이걸 찾았어요. 당신이 찾고 있던 것일 거예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불사조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문서가 있었다. 미연과 진우를 직접적으로 연루시키는 서명과 날짜가 포함되어 있었다. 윤희 씨, 이건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연이 물었다. 감사함에 압도되어.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년간 한 여사님이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는 걸 봐왔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사람들을 자신의 권력 게임의 말처럼 대하는 거요. 그리고 준호 씨는 그는 더 나은 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지연은 윤희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실 거예요.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윤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이 모든 게 끝나면 저 같은 사람들을 잊지 마세요. 스스로 변화를 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지연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윤희 씨가 원한다면 혁신기술 솔루션즈에서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지연은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음을 느꼈다. 이제 그녀에게는 필요한 증거가 있었다. 다음 단계는 가장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준호와 마주하는 것. 사무실로 돌아온 지연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화를 걸 준비를 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그녀는 준호의 번호를 눌렀다. 여러 번의 신호음 후 그녀가 거의 포기하려 할 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 준호 씨,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우리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중요해요. 부탁드려요. 전화선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다. 마침내 준호가 말했다. 알겠어요. 내일, 우리가 산책하곤 했던 공원에서. 정오에
지연이 더 말하기도 전에 준호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한동안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뀔 날이 될 것이다. 좋든 나쁘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날 밤 그녀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만남을 준비하며 지연은 어머니를 생각했다. 엄마,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기도를 되뇌이며 지연은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이 그녀의 사랑에 대한 시험뿐만 아니라 그녀의 성실성과 결단력도 시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정오의 공원은 조용했다. 몇몇 조깅하는 사람들과 개 산책하는 이들만이 고요함을 깨뜨릴 뿐이었다. 지연은 일찍 도착해 그녀와 준호가 주말 산책 때 자주 앉곤 했던 벤치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았지만 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다. 말해봐, 준호가 간단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지연이 기억하는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다. 지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준호 씨, 제가 한 일은 용서받기 어려운 거라는 걸 알아요. 거짓된 모습으로 당신의 삶과 집에 들어갔죠. 하지만 제 말을 믿어주세요. 당신에 대한 제 감정은 진실이에요. 우리가 나눈 모든 것, 제가 당신에게 말한 제 꿈과 두려움에 대한 모든 것은 사실이었어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지연 씨? 어떻게 그렇게 나를 속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죠? 알아요, 지연이 말했다. 눈물과 싸우며. 그리고 오늘 이후에 당신이 저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해도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건 당신과 저를 넘어선 문제예요. 떨리는 손으로 지연은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이게 제가 저택에서 발견한 거예요. 준호 씨, 당신의 어머니와 진우 씨가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어요. 불사조 프로젝트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받아들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을 태울 수 있다는 듯이. 문서들을 읽어내려가면서 그의 표정은 불신에서 공포로 변해갔다. 이럴 순 없어. 그가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실 리가 없어. 지연은 준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다. 다행히도 그가 손을 빼지 않았다. 미안해요, 준호 씨. 믿기 어렵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들은 당신의 이름과 평판을 이용해 불법적인 활동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준호는 갑자기 일어섰다. 좌절감에 머리를 쓸어 넘겼다. 왜죠, 지연 씨? 왜 변장을 하고 들어왔어요? 왜 의심이 있었다면 직접 저에게 오지 않았죠? 지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제 눈으로 직접 진실을 봐야 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자란 세계를, 당신을 만든 힘들을 이해해야 했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제가 말했다면 당신이 저를 믿지 않을까 봐. 준호는 다시 앉았다. 그의 어깨가 무게에 짓눌린 듯 처져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쩌죠? 이 정보로 제가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지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무시하고 모른 척 할 수도 있죠. 또는 이에 맞서 너무 늦기 전에 끝낼 수도 있고요. 준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가 앉은 이후, 지연은 그의 눈에서 예전의 따뜻함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지연 씨, 그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당신을 믿고 싶어요. 제 일부는 당신이 말하는 게 사실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다른 한 부분은 이 모든 게 악몽이기를 바라고 있죠. 지연이 말을 마쳤다. 이해해요. 준호 씨,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다시 손에 들고 있는 서류로 향했다. 이걸 가지고 어머니를 컨프런테이션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연은 대답하기 전에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건 당신이 이걸 혼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허락한다면 제가 여기 있을 거예요. 잠시 동안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준호가 말을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지연 씨, 이 모든 걸 소화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껴안고 싶은 충동과 싸우며. 이해해요.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요. 하지만 부탁드려요. 조심하세요. 당신 어머니와 진우 씨. 우리는 그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준호는 일어섰다. 서류를 자켓 안쪽 주머니에 넣으며.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연 씨,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마워요. 그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지연은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힘으로써 옳은 일을 했지만 감정적인 대가는 컸다. 이제 준호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구하기에도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연은 일에 몰두했다. 불확실성에 사로잡히지 않으려 노력했다. 준호로부터 소식이 없는 날들이 지나갔고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걱정은 커져갔다. 5일째 되는 날 모든 것이 변했다. 민지가 숨을 헐떡이며 그녀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지연 씨, 이걸 봐야 해요. 그녀는 벽에 있는 TV를 켰다. 뉴스 채널을 틀자 준호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급히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말하고 있었다. 이 감은 기업의 재무 운영의 불규칙성을 발견했다는 것을 깊은 유감으로 알려드려야 합니다. 준호가 말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뚜렷한 긴장감이 보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당국에 제공했으며 어떤 조사에도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연은 놀란 채로 지켜보았다. 준호는 계속해서 발견된 불법 활동의 세부 사안을 설명했다. 어머니나 진우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패가 회사의 최고 수준까지 퍼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흔들렸다. 이 불편한 진실을 밝힐 용기를 가진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용기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지연은 충격에 빠진 채 남겨졌다. 그가 해냈다. 준호는 개인적인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선택했다.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그녀를 멍한 상태에서 깨웠다. 준호로부터의 메시지였다. 당신을 만나야겠어요. 지금 지연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만날 장소로 운전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빙글빙글 돌아갔다. 이것이 준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첫 데이트를 했던 작은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준호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자세는 완전한 탈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다. 준호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그가 고개를 들었고 지연은 그의 눈에서 고통과 결단의 혼합을 보았다. 해냈어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기자회견을 봤어요. 당신은 정말 용감했어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용감하다고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그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운 듯했다. 어머니.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화가 나셨죠? 네, 하지만 또한 패배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진우는
그냥 사라졌어요. 경찰이 그를 찾고 있어요. 지연은 죄책감을 느꼈다. 준호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되길 원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요. 준호가 말을 끊었다. 눈을 뜨고 그녀를 직접 바라보며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저에게 진실을 보여줬죠. 아무리 고통스러웠더라도.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사과해야 해요. 지연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요? 왜요? 당신을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 당신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의도가 순수했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당신은 저를 보호하려 했고 제가 보지 못하던 진실을 보여주려 했죠. 지연은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럼 저를 용서하시는 건가요? 준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지연의 손을 잡았다. 네,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저를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제 반응에 대해서, 제 의심에 대해서요. 지연은 준호의 손가락과 자신의 손가락을 엮으며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다. 물론이죠. 용서해요. 사랑해요. 준호 씨, 그건 변한 적이 없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준호가 대답했다. 그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당신이 필요해요.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쉽지 않을 거예요. 지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매 순간 당신 곁에 있을게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들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동안 둘 다 아직 앞에 놓인 도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느꼈다. 진실이 밝혀졌고 그 대가는 컸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었다. 정직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준호와 지연이 떠난 후 며칠은 숨가쁜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언론은 이 가문 기업의 스캔들에 대해 끊임없이 보도했고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연은 약속대로 준호 곁에서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당국에 진술하는 것부터 회사 이사회의 설명과 즉각적인 조치 요구를 처리하는 것까지 함께했다. 어느 날 오후 준호의 사무실에서 문서를 검토하던 중 지연은 그가 얼마나 지쳐 보이는지 눈치챘다. 이제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이 없어진 사무실이었다. 잠시 쉬는 게 어때요? 지연이 제안했다. 손에 들고 있던 폴더를 덮으며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비볐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저 이 일의 끝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또 다른 거짓의 층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지연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준호 씨, 회사를 정화하고 그 진실성을 되찾고 있잖아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부드럽게 키스했다. 당신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연 씨, 당신의 힘이 저를 지탱하고 있어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윤희가 들어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준호 씨, 지연 씨, 이걸 봐야 해요. 그녀가 외쳤다. 벽에 있는 TV를 켜며 화면에 미영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의 평소의 침착함은 사라지고 거의 억제할 수 없는 분노의 표정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이 모든 혐의는 완전히 거짓입니다. 미영이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제 아들은 우리 가족 기업을 파괴하려는 외부 세력에 의해 조종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멀어지자 미영이 혁신기술 솔루션즈 사무실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김지연, 미영이 계속했다. 건물을 향해 비난의 손가락을 들이대며 이 여자가 우리 가족에 침투해 내 아들을 유혹하고 이제는 우리가 일구어온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김지연이 나와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기를 요구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사무실에는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연씨,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라서요. 지연은 눈에 띄게 흔들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준호씨, 당신 어머니는 필사적이고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윤희는 조용히 상호작용을 지켜보다가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연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보였다. 그녀를 만나러 갈 거예요. 여기서, 지금. 더 이상의 비밀도, 더 이상의 게임도 없어요.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연씨,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이 밝혀질 때예요. 모든 진실이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지연은 문을 향해 걸어갔다. 준호와 윤희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며 그녀를 따랐다. 그들이 건물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군중이 모여 있었다. 기자들, 직원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미영과 지연 사이의 대결을 보고 싶어 했다. 지연은 건물에서 나왔다. 그녀의 머리를 높이 들고 자세는 단호했다. 미영은 그녀를 보자 승리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준호가 지연 뒤에서 나오는 것을 보자 빠르게 사라졌다. 저기 있어요. 미영이 소리쳤다. 지연을 가리키며. 우리 가족과 우리 회사를 파괴한 여자예요. 지연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강했다. 한 여사님, 당신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비난은 거짓입니다. 거짓이라고요? 미영이 내뱉었다. 당신이 내 집에 잠입했고 내 아들을 속였잖아요. 맞아요. 지연이 모두를 놀라게 하며 끼어들었다. 저는 변장을 하고 당신의 집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건 뭔가가 잘못됐다고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맞았어요. 군중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일었다. 지연은 계속해서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이 실렸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부패와 기만의 네트워크였습니다. 한 여사님, 당신과 진우 씨는 회사를 불법 활동에 이용해왔습니다. 준호 씨의 평판뿐만 아니라 이 가문 기업의 모든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미영은 창백해졌지만 빠르게 침착함을 되찾았다. 거짓말이에요. 모두 거짓말이에요. 그때 준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지연 옆에 섰다.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이 아닙니다. 미영의 얼굴에 충격이 역력했다. 준호야. 뭐 하는 거니?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연 씨가 저에게 진실을 보여줬고,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감사해요. 이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지연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가락을 엮었다. 우리는 파괴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한 여사님. 우리는 재건하러 왔어요.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요. 군중은 조용해졌다. 그들 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받아들이며 미영은 상황의 통제권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빠르게 돌아서서 기자들의 질문을 무시한 채 급히 떠났다. 소란이 가라앉기 시작하자 지연은 준호를 향해 돌아섰다. 괜찮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맺혔다. 어느 때보다도 좋아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유롭다고 느껴요. 윤희가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다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건 놀라웠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지연은 준호를 바라보고 그 다음 윤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많은 이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걱정의 표정이 있었다. 이제 지연이 말했다. 그네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우리는 재건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회사뿐만 아니라 신뢰도 재건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를 함께 투명성과 정직성을 가지고 할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함께요. 해가 도시 위로 지기 시작할 때 지연, 준호, 그리고 윤희는 건물로 돌아갔다. 그들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직원들의 무리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 앞에 놓인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있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윤리적 원칙에 기반한 회사에 대한 희망,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험을 견뎌낸 사랑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 지연은 준호를 바라보았고 그들이 앞으로 직면할 어떤 도전이라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진실이 밝혀졌고 그 대가는 컸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진정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 기자회견 이후의 날들은 지연과 준호에게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그들은 갈망하는 기자들,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 불안해하는 직원들, 그리고 설명과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이사회를 상대해야 했다. 이 가문 기업에 이제는 부분적으로 비어있는 이사회실에서 스캔들에 연루된 여러 임원들이 강제 사임한 후 지연과 준호는 이사회와 대면하고 있었다. 우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합니다. 이사 중 한 명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어떻게 당신들이 이 재건을 이끌기에 적합한 사람들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연은 앞으로 기대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의 진정한 범위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바로잡는 데 전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신뢰한 모든 직원과 고객들을 위해서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의 말을 뒷받침했다. 게다가 우리는 완전한 구조 조정을 제안합니다. 모든 운영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이 가문 기업이 기업 청렴성의 모델이 될 때입니다. 몇 시간의 토론과 협상 끝에 이사회는 마침내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동의했다. 회의실을 나서며 지연과 준호는 지치긴 했지만 승리의 순간을 잠시 누렸다. 해냈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며 지연을 껴안았다. 지연은 그의 포옹을 받아들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음 과제를 향하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준호 씨,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일이 남아 있어요. 이어지는 날들 동안 지연과 준호는 쉴 새 없이 일했다. 그들은 계약을 검토하고 부서를 재구성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직원들과 만나 그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회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윤희는 귀중한 동맹임을 입증했고 새로 설립된 기업 사회책임 부서의 리더십 위치로 승진했다. 이런 위치에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윤희가 휴식 시간에 지연에게 고백했다. 바닥을 청소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제 사무실을 갖게 되다니요. 지연은 미소 지었다. 자신의 미천한 시작을 떠올리며 당신이 그만한 자격이 있어요. 윤희 씨, 당신의 청렴성과 용기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에요. 구조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연은 미영과 진우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개적인 대결 이후 미영은 공개석상에서 사라져 가족의 별장 중 하나로 피신한 상태였다. 진우는 여전히 도망 중이었고 경찰이 그를 찾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연과 준호가 그녀의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다. 민지였다. 사장님, 뉴스를 보셔야 해요. 지금 당장요. 민지의 목소리가 긴박했다. 그들은 TV를 켰고 마침 속보를 보게 되었다. 진우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의 표정은 패배와 체념의 혼합이었다. 기업인 이준호의 도주 중이던 사촌 최진우가 오늘 밤 당국에 자수했습니다. 뉴스 앵커가 발표했다. 놀랍게도 최 씨는 수사에 전면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며 기업계의 근간을 흔들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연이 말을 시작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을 자백할 거예요. 진우는 항상 가장 약한 골이었죠. 결국 압박감에 무너진 것 같아요. 이어지는 날들은 법적, 언론적 활동의 광란이었다.
진우의 고백은 불사조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가문 기업을 훨씬 넘어서는 부패 네트워크의 여러 다른 임원들과 정치인들을 연루시켰다. 이 모든 와중에 지연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미영이었다. 지연씨,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치고 패배한 것 같았다. 당신과 준호를 만나야겠어요. 우리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됐어요. 지연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미영씨, 지연이 대답했다. 내일 만나죠. 만남은 이 가문의 저택에서 이루어졌다. 이제는 조용하고 음산한 분위기의 저택이었다. 미영은 그들을 서재에서 맞이했다. 지연에게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다. 내가 바보였어요. 미영이 시작했다. 그네의 목소리는 거리 속삭임에 가까웠다. 권력에 우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준호는 대결 이후 어머니에 대해 감정적 거리를 유지해왔지만 그의 내면에서 뭔가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미영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아니, 준호야. 내가 말을 마치게 해줘. 난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어. 우리 가족을, 우리 회사를,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어. 그리고 최악은 거의 너를 잃을 뻔했다는 거야. 그네는 지연 쪽으로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당신, 지연씨, 내가 당신을 잘못 판단했어요. 당신의 겸손한 출신을 위협으로 봤죠.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이었어요. 당신은 성실한 노동의 가치, 청렴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오래전에 잊어버린 것들이죠. 지연은 미영의 취약성에 놀랐다. 미영씨. 부탁이에요. 그냥 미영이라고 불러주세요. 나이든 여성이 말을 끊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 여사님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미영, 지연이 계속했다.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건가요? 미영은 대답하기 전에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옳은 일을 하고 싶어요. 늦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도와주고 싶어요. 증언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고백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떠나겠어요. 당신들 둘이 회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야 해요. 준호는 어머니의 정직함에 감동받아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어머니의 정직함에 감사드려요. 그리고 용서로 가는 길이 길겠지만 이것이 좋은 시작이에요. 지연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미영의 속죄가 그동안의 피해를 없앨 수는 없었지만 회사뿐만 아니라 이 깨어진 가족을 위해서도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저택을 나서며 지연과 준호는 잠시 정원에 멈춰 섰다. 지연이 가정부로 변장했을 때 그들이 많은 비밀 대화를 나눴던 곳이었다. 우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준호가 물었다. 한때 그의 집이었던 저택을 바라보며 지연은 그의 손가락을 자신의 것과 엮었다. 정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준호씨,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진실과 청렴성, 그리고 사랑에 기반한 무언가를 말이에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알아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지연이 대답했다.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이 길이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정확히 데려왔어요. 해가 이 가문의 저택 위로 지는 동안 지연과 준호는 함께 그들의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실이 밝혀졌고 그 대가는 컸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진정으로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 기회를 주었다. 이어지는 몇 달은 지연과 준호에게 변화와 도전의 소용돌이였다. 미영의 고백, 그리고 진우의 고백은 이 가문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기업 부문을 뒤흔드는 일련의 수사를 촉발시켰다.
지연은 단순히 회사의 구조 조정을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부패와의 싸움에서 주목받는 목소리가 되었다. 그녀의 겸손한 출신과 성공으로의 상승,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청렴성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서 진행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지연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다. 윤이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억제된 흥분이 묻어났다. 지연 씨, 이걸 보셔야 해요. 윤희가 말하며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유명한 비즈니스 잡지의 기사가 떠 있었다. 제목은 이 가문 기업, 비즈니스 윤리 변혁의 모델이었다. 이건 믿을 수 없네요. 지연이 중얼거렸다. 회사의 재발명과 새로운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기준 수립 노력을 칭찬하는 기사를 빠르게 훑어보며 윤희는 활짝 웃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보세요. 그녀는 화면을 스크롤해 또 다른 기사를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이 가문 기업이 새로 시작한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었다. 특히 소외된 지역사회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다. 우리가 제안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지연이 말했다. 회사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나눴던 긴 토론들을 떠올리며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났다. 벌써 수백 건이 신청서를 받았어요. 지연 씨, 이것이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지연은 감격의 물결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이 가문 기업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을 때 꿈꿨던 종류의 영향력이었다. 윤희 씨, 지연이 말했다. 일어나 젊은 여성을 포옹하며 이 모든 것이 당신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신의 비전, 당신의 헌신. 당신은 이 모든 것의 핵심이었어요. 윤희는 칭찬의 얼굴을 붉혔다. 저는 그저 당신의 본보기를 따랐을 뿐이에요. 지연 씨, 당신이 우리에게 청렴성과 연민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 준호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띄어 있었다. 뭔가를 방해하고 있나요? 지연은 그를 키스로 맞이했다. 전혀요. 윤희가 우리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영향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방금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지연과 윤희는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당국의 증언을 완료하셨어요. 준호가 계속했다. 그리고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업 부패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돕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지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들 이야기의 적대자였던 미영이 진정으로 속죄를 찾는 사람으로 변모하는 것은 여전히 그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건 예상치 못한 일이네요. 지연이 마침내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어머니가 정말로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녀 나름의 방식으로요. 윤희는 이것이 사적인 순간임을 느끼고 양해를 구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지연과 준호를 둘만 남겨두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세요? 지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준호의 손을 잡으며 그는 한숨을 쉬며 책상 모서리에 앉았다. 복잡해요. 제 일부는 여전히 어머니가 하신 모든 일에 대해 화가 나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워요. 지연은 그에게 다가가 안아주었다. 용서는 과정이에요. 준호 씨,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준호는 그녀를 꽉 안았다. 알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동안 당신이 곁에 있어 주어 감사해요. 그들은 잠시 그렇게 있었다. 서로의 존재에서 위안을 찾으며 마침내 준호가 약간 떨어져 나왔고 그의 눈에는 흥분의 빛이 있었다.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가 말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당신 어머니, 윤희, 민지까지 초대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축하하고 치유를 시작하기 위해서요. 지연은 그를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확실해요?
우리가 그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몇 달 동안 회사 재건에만 집중해 왔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도 재건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연은 모든 것을 겪은 후에도 여전히 화해와 용서를 추구하는 이 남자에 대한 사랑의 물결을 느꼈다. 멋진 아이디어예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제가 완벽한 장소를 알고 있어요. 그날 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며 지연은 자신이 시작한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기억을 기리기로 결심한 야심찬 젊은 여성에서 이제는 한 회사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전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는 리더가 되었다. 거울을 보며 지연은 혁신기술 솔루션즈의 CEO만이 아니라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변장했던 여성만도 아닌 과거와 현재 사이, 개인적 야망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 사이에서 균형을 찾은 사람을 보았다. 해냈어요, 엄마. 지연은 어머니가 남겨준 목걸이를 만지며 속삭였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본 후, 지연은 아파트를 나섰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오든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힘, 청렴성, 그리고 사랑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야기의 끝.